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안 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곱.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군의 곱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군의 곱. 영어로는 프로덕트. 근데 군의 곱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어떤 곱 배웠죠? 외부 뭐시기? 외부 직접곱. 외부 직접곱은 외부라는 말을 생략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외부 직접곱은 먼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 군이 있어야 돼요, 먼저. 두 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이 두 군의 곱집합 위에다가 연산을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연산을 하나 정의를 해주는데, 이 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컴포넨트 와이즈하게, 맞아요. B1, B2. 자, 이거 연산이 A1, 여기서는 G1에서의 연산이죠. 이렇게 되고, A2가 아니라 B1. G1에서 연산, 여기는 G2에서 연산.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산을 주면 이 곱집합이 요 연산에 대해서 군을 이룬다고 했죠? 요때 이제 항등원과 여건은 어떻게 되냐면, 항등원은 어떻게 되냐면 G1의 항등원 그리고 G2의 항등원,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주면 그게 외부 직접곱의 항등원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 B의 인버스는 뭐였지? A, B의 인버스는 요거는 A의 여건, B 여건. 맞아요. A 여건, B 여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군이라면 군은 위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위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곱집합이래. 그 외부 직접곱의 위수는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D1의 위수 곱하기 G2의 위수가 된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원소 A, B의 라는 원소의 위수는 어떻게 된다? 원소의 위수는 A의 미수랑 B의 미수의 맞아요.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했었죠. 이게 외부 직접곱에 관한 내용이었고, 외부 직접곱이 어떤 성질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성질이었냐면, G1 직접곱 G2가 아벨군일 피로충분 조건은 뭐였죠? G1이랑 맞아, G2가 아벨군 연거였다. 그래서 이거를 아벨군의 직접곱 같은 경우에는 이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이거를 다이렉트 썸이라고 한다 했죠? 요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직접법을 하다 말았는데, 자, 내부 직접법은 정의를 하려면
정의될 조건이 필요합니다. 항상 내부 직접곱이 되는 건 아니고 먼저 G의 두 부분군이 있을 때 G의 두 부분군 HK가 있을 때 정의될 조건은 일단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됐는데 먼저 HK는 그 자체로 구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얘가 만약에 군이 된다면 그 미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한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의 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HK는 군이면 좋겠어요. 군이어야 우리가 그 군의 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직접곱에서 봤듯이 직접곱에서 HK 그러니까 G1 곱하기 G2라 G2 곱하기 G1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내부에서 분의 곱을 만든다면 그게 교환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HK를 내부 직접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나열을 해서 조건을 적어주면 너무 더러우니까 이 조건을 한번 찾아본 거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HK의 원소의 개수가 H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K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는 언제였냐면 뭐였죠? H 교집합 K가 뭘 때? 항쟁원만 있을 때. 항쟁원만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HK가 군이 된대요. HK가 군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HK가 G의 부분군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될 필요충분 조건은 뭐였지? 뭐랑 어떤 집합이랑 어떤 집합이 같을 때? HK랑 KH가 같을 때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H의 원소, 임의의 K의 원소에 대해서 이 교환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교환자 부분군을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뭘 알 수가 있었냐면 먼저 HK는 항상 군이 됩니다. 항상 군이 돼요. 이거는 핵심적인 성질은 아니고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2번 때문이지. 2번 때문에 이게 교환적이면 얘가 될 거니까 맞지? 교환적이면 이 두 집합이 같을 테니까 군이 된다고 했고요. 2번 때문에 진짜 핵심적인 성질은 두 개였어. H가 이 HK라는 군의 정규 부분군이고 또 K가 HK라는 군의 정규 부분군이다. 이렇게 쌍으로 정규 부분군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었고요. 조인돈이 감사해요. 하기할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반대는 성립을 하더라 안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반대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 성립을 하려면 언제? if 교집합이 항정밖에 없을 때 1번일 때 if 1번일 때만 된다고 했죠? 맞나요? 그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될 조건 알았으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 이제 한마디로 내부 직접곱은 언제 어떻게 정의가 된다. H 교집합 K가 항정어만 있고 또 H랑 K가 교환적일 때 우리가 HK를 내부 직접곱이라고 한다. 근데 HK가 교환적이다라는 거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HK가 G의 부분군이고 HK가 H랑 K를 정규 부분군을 가질 때 이렇게 해서 된다 했죠. 맞죠? 내부 직접곱이라고 한다. 됐을까? 이거를 만족하면 요 세 개를 다 만족하니까, 그쵸? 맞죠? 요거를 만족하면 요 세 개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요때 HK를 내부 직접곱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왜 그러냐면, HK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먼저? H의 위수, K의 위수를 뭘로 나눈다? H의 위수랑 K의 위수의 곱을 교집합, 맞아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눈다. 교집합의 위수로 나눈다. 좋아요. 위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얘가 실제로 개수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H가 G의 부분군이고 G의 부분군이죠. K도. 그러면은 H 교집합 K도 G의 부분군이었어요. 근데 부분군이기 때문에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H 교집합 K가 H의 부분군이기도 하고 K의 부분군이기도 하죠. 그래서 GCD H의 위수, K의 위수를 나눠야 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가 개수가 되는 것 같죠. 맞아. 라그랑지 정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성질 들어간 거야. 두 가지 성질 뭐냐면 H 교집합 K는 G의 부분군이고 라그랑지 정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요 HK랑 KH라는 집합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군인지 알고 싶으면은 이게 사실 HK랑 집합 구하고 KH랑 집합 구하고 이게 좀 귀찮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굉장히
편한 한정법이 하나 있어. 한정법이니까 이쪽만 되고요. 뭐냐면은 H나 K 중 적어도 하나가 G의 정규 부분군이면 돼요. H나 K 중에 적어도 하나가 G의 정규 부분군이면 이게 두 집합이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증명을 한번 할게요. 증명을. 어렵지 않거든요. 증명해볼게요. 자, H가 G의 부분군이고 또 N이 G의 정규 부분군이라 해봅시다. 자, 우리는 HN이랑 NH가 같은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두 집합이 같다는 걸 볼 때는 A에서 원소를 뽑아서 얘가 B에 들어간다를 보이고 B에서 원소를 뽑아서 B가 A에 들어간다.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A를 HN에서 임의로 가져왔다 할게요.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HN이라는 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적당한 H의 원소, N의 원소가 존재해서 A가 HN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HN이라는 건 이 좌잉여류 HN 라고 하는 이 좌잉여류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죠. 맞지? 좌잉여류의 정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지금 정규라고 했잖아. 정규. G가 N의 정규라고 했죠. 그러면은 HN이랑 뭐랑 같아? 정규 부분분의 정의? NH랑 같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얻은 거냐? A가 NH에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A가 NH에 들어가면 NH는 이제 NH의 부분 집합이니까 A는 NH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반대도 가능할 거야. 반대로도 NH에서 가져와도 이게 NH로 써지고 얘가 이제 NH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HN에 들어가고 똑같이 될 거고 똑같이 HN이 될 거고 HN이 될 거고 똑같이 A가 HN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뽑으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서 뽑으면 여기 들어간다. 얘는 같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정규가 있으면은 이게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된다.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좋은 판정법인가 선생님? 간편한 판정법인가요?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정규 부분군 판정법을 배웠잖아 앞에서. 맞죠? 뭐 정규 부분군 판정법 아벨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위수 가지고 하는 거, 또 지표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를 또 활용해서 정규라는 걸 보일 수 있으면 그때는 또 편한 판정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될 조건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문제. 자, 문제예요.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야. 그리고 K가 G의 정규 부분군이에요. 그리고 H 교집합 K는 항정어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주어져 있다 할게요. 그럴 때 HK는 H와 K의 내부 직접곱인가 물어봤습니다. H가 G의 정규고 K가 G의 정규고 H 교집합 K가 한 부분밖에 없어. 그럼 HK는 내부 직접곱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뭘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HK가 군이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자, 일단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H가 G의 정규죠. 그리고 K가 G의 정규죠. 근데 방금 배운 정리에 따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정규면 HK랑 K가 같다고 했죠. 지금 공개되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로 정규되고 있으니까 HK가 KH랑 같아요. 근데 그래서 HK가 G의 부분군이 돼요. 맞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G가 있고 HK가 있고 또 이제 당연한 거지만 HK는 이렇게 포함되겠죠?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G가 H로 정규 K가 G로 정규라 했지. 근데 크게 정규면은 안에도 정규라 했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에 더불어서 근데 H가 HK의 정규고 K가 HK의 정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건에서 얘가 지금 2라고 했죠. 교집합이 2라고 했죠. 그러면은 다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환정이라는 거. 얘는 지금 항정원이 하나라는 거니까. 아니, 교집합이 하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HK가 내부 측정곱이 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정리를 요 정리 판정법 기억을 잘 해두시고 요거 아무튼 이제 HK 그러니까 내부 직접곱의 정의 진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내부 직접곱의 정의도 중요한데 이 내부 직접곱이 정의된 배경 있잖아. 정의된 배경에 필요한 그 정리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여기는 진짜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부 직접곱 했으니까 내부 직접곱의 위수도 봐야겠죠? 당연히. 내부 직접곱의 위수는
자, HK가 내부 직접곱이면 당연한 거지만 H 위수 곱하기 K 위수겠죠? HK가 내부 직접곱이면 이거는 내부 직접곱. 물론 내부 직접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될 순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 아니더라도 될 순 있어요. 심지어. HK가 군을 이루지 않더라도 교집합만 항정원뿐이면 이게 되기는 하지만 내부 직접곱이면은 항상 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B. AB라는 원소의 위수. 그러면 A는 H의 원소고 B는 K의 원소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앞에 외부 직접곱에서 원소의 위수랑 비슷하게 볼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A의 위수랑 B의 위수의 최소 공배수로 구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증명 재밌습니다. 자, AB의 위수를 구하려면 AB를 M제곱해서 항정원이 돼야 되죠? 일단은.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M을 구하면 되지. 근데 얘는 정의에 따르면 AB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근데 내부 직접곱이면 H의 원소랑 K의 원소가 교환적이야. 맞죠? H의 원소랑 K의 원소가 교환적이니까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지. A는 A끼리 B는 B끼리 해서 모을 수 있겠죠? 교환이 되니까. 맞니? 근데 여기에서 소거를 해주면 A의 M이랑 B의 마이너스 M은 같죠? 교환적인 HK는 K 아니요, 그건 아니요. HK가 교환적이면 HK는 KH는 같지만 KH랑 KH가 같다 해서 HK랑 KH가 같다 해서 교환적인 건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H의 원소고 얘는 K의 원소거든요? 그럼 이 원소는 H의 원소이면서 K의 원소라는 거거든? 근데 H 교집합 K의 원소는 항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의 M이 B의 마이너스 M이 2인 거예요. 항정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 A의 M제곱이 항정원이어야 되고 B의 M제곱이 항정원이어야 돼. 맞죠? 자, 그러면은 M은 A의 위수의 배수여야 돼. 맞죠? A를 거듭 제곱해서 항정원 됐다는 거니까 M은 A의 위수의 배수여야 되고 또 B의 위수의 배수여야 돼. 그래서 근데 이걸 만족하는 M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M은 A의 위수와 B의 위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내부 직접 곱의 원소의 위수는 이렇게 외부 직접 곱이랑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내부 직접 곱의 원소. 중요해요.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내부 직접 곱의 원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G의 두 원소를 가져왔을 때 이게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 근데 내부 직접 곱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됐죠? 우리가 2-2단원 처음 분의 곱이라는 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을까? 모아놓고 보니 후덜덜하다고? 괜찮대요. 근데 좀 정리가 좀 되죠, 그래도?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문제 빨리 풀고 둘의 몫을 합시다. 오늘 30분 걸렸다고? 아니야, 그래도 저번 시간에 마무리 못해가지고 오늘 새로 배운 것도 있으니까. 자, 곱셈군 G15스타가 있는데 이 두 부분군에 2에 생성되는 거랑 11에 생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HK를 구하고 인걸 이용해서 G15스타의 7의 위수를 구하세요. 자, 볼게요. H는 2로 생성이 돼. 2로 생성이 된다는 건 2의 거듭 제곱을 모아주면 되는데 곱셈군이니까 1, 2, 4, 8 하고 2의 다섯째 아니 4제곱은 16이죠? 그러니까 1이지? 돌아와 이렇게 되고 K가 11 인데 1, 11 하고 이제 121은 15로 나누면은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이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11로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H 교집합 K는 1밖에 없지. H 교집합 K는 1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H랑 K는 교환적이야. 왜냐하면 아벨군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벨군. 이 말이 교환적이란 뜻이에요. 교환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항정어만 있고 교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HK를 뭐라고 할 수 있죠? HK를 뭐라 할 수 있지? 내부 직접곱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 직접곱이라 할 수 있고 HK의 위수를 구해보면 H의 위수 곱하기 K의 위수죠? 근데 H의 위수는 4고 K의 위수는 2거든요? 8이지. 근데 이 8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왜 나왔냐를 봤더니 G15 스타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G15 스타? 빠이에 15니까? 빠이에 15니까 빠이 3, 빠이 5에서 8이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G15 스타의 원소를 다 만든다는 거야. HK는 분명히 G15 스타의 부분군인데 원소에게서 같다라는 거는 이게 같다는 거지. 같은 집합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HK를 구하라. 가 뭐냐면 G15 스타라고 써주면 되겠죠? HK는 G15 스타다. 이를 이용해서 G15 스타의 원소 7의 위수를 가리켰어. 7. 자, G15 스타의 원소 7의 위수를 구하래요. 근데 내부 직접곱이랑 같다며 15 스타가. 맞죠? 근데 7이라는 숫자를 잠깐 봐주면은 G15에서 20이랑 같지 않아? 맞죠? 7이랑 20이는 같잖아. 인정?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2 곱하기 11의 위수죠. 근데 2는 어디에 있고? 2는 H에 있고 2는 H에 있고 11은 K에 있죠. K에 있죠? 자, 그러면 얘는 LCM 2의 위수, 11의 위수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2의 위수는 4고 11의 위수는 2라고 구했잖아. 2의 위수 4고 11의 위수 2라고 구했잖아. 4, 2의 최소 공배수는 4죠? 그래서 7의 위수는 4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7은 20인 2 곱하기 11 생각 못했네요. 어찌 이게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조금 시야가 이렇게 트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이제. 맞아. 아니 근데 7의 위수를 구할 때 그냥 7의 거듭제곱 쭉 써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되죠.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걸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내부 직접곱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이게 팬시한 것 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문제 3번. 자,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요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이런 문제 상황은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군 G가 있는데 HK는 G의 부분군이래. HK는 G의 부분군이래요. 근데 얘가 G는 지금 유한군인지 무한군인지 모릅니다. 근데 K의 위수는 25다 그랬어. 위수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위수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항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25 이렇게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25다. 근데 H의 부분군 N은 미수가 36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36이라는 거지. 됐죠? 36이고 HK랑 NK가 같은 집합이면 H가 유한군이 보이래요. 유한군인 거 보일 때는 이거를 부정해보자 했죠?
얘 너무 쉬워. H가 무한이라고 하자. H가 무한이라고 가정을 하면 HK는 무한집합이야. HK는 무한집합이에요. 왜냐면 K가 유한집합인데 H는 무한집합이니까 SK는 무한집합입니다. 그런데 NK는 유한집합이죠. NK는 유한집합이야. 왜냐면 N의 위수가 36이고 K의 위수가 25라 했잖아. 그걸 실제로 그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요만큼인 유한집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같다는 건 모순입니다. 모순이야. 그래서 H는 유한집합이다, 유한군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진 쉬운데 또한 합동식 H 모드 N이랑 N 모드 N 제로가 모듈로 5로 합동이 되도록 하는 N의 부분분 N 제로가 존재한대요. 여기 적당한 N 제로가 있어가지고 요 H 모드 N 지표랑 요 지표랑 모듈로 5로 합동이래. 근데 이게 뭔 개소리인가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핵심이에요. N 모드 N 제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지표 공식. N의 위수의 약수죠. 지표는 위수의 약수가 되잖아. 맞죠? 근데 N 모드 N의 위수는 36이라 했잖아. 36의 약수죠. 그래서 근데 36의 약수는 모듈로 5에서 0이 되는 건 존재하지 않죠. 얘는 모듈로 5에서 0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중요해요. 맞죠? 야,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실 요 문장은 H 모드 N이 0이 아니라는 거야. 모듈로 5로. 근데 모듈로 5로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H 모드 N이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를 우리가 H 모드 N을 X라고 해주면 여기가 X인데 뭘 할 수가 있냐면 H 교집합 K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 H 교집합 K의 원소의 개수. H 교집합 K의 원소의 개수는 GCD H의 위수 K의 위수죠. 맞지? 근데 H의 위수는 지금 36 곱하기 X가 되겠지? 맞죠? 라그랑지 정리. H의 위수는 H 모드 N 지표 곱하기 N의 위수니까. 그쵸? 근데 이게 36X인 거죠? 36X. 그리고 K의 위수는 25라 했잖아. 이렇게 되죠? 근데 36X랑 25의 최대 공약수는 X가 지금 5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5의 배수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1이에요. 최대 공약수는 1이에요. 그러면은 H 교집합 K가 원소가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항쟁어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게 H 교집합 K였던 거죠. 실제로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H 교집합 K가 상수원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H랑 N은 같은 집합이냐? 같은 집합이죠. 자, 왜냐면 지금 HK랑 NK가 같다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 원소의 개수 공식 따라주면은 이건데, 맞죠? 이건데 일단 K의 원소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H 교집합 K는 하나밖에 없다 해서 1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N 교집합 K는 H 교집합 K의 부분집합이잖아. 맞죠? 근데 공집합일 순 없으니까 얘도 하나밖에 없겠지. 맞죠? 그래서 얘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야. 지금 N이 H의 부분군인데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H랑 N은 같은 거예요. 맞죠? 됐나요? 혼자 풀었으면 못 풀었겠다. 근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느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묻는 거는 내부 직접곱이나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고 요거 있죠.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공식 아는지라 요 교집합이 부분군인지 라그랑지 정리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부 직접곱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 라그랑지 정리, 지표의 뜻, 그리고 요 원소 개수 공식까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직접곱에서 안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직접곱이 정의되는 배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문제 4번.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 도약하기로 되어 있죠? 자, 군지가 있는데요. 자, 1보다 큰 다연수 m에 대해서 일파 xm을 자, n은 위수가 m인 g의 부분군이다. 그러니까 위수가 m인 g의 부분군을 다 모은 거야. 그런 집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g의 두 순환군인 부분군이 존재해서 x10은 h고 x21은 k래요. 자, 그럴 때 hk가 g의 순환 부분군임을 보여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봤는데 일단 똑같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h가 이렇게 있고 k가 있는데 자, x10이 인게 중요해. x10은 뭐냐면 위수가 10인 부분군을 다 모은 거거든. 위수가 10인 부분군을 다 모은 건데 h밖에 없대요. 맞지? 근데 이거는 g의 부분군 중에서 위수가 21인 거를 다 모은 건데 k밖에 없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정규 부분군 판정법 할 때 위수가 긴 부분군이 유일하면 이게 뭐라고 했죠? 위수가 긴 부분군이 유일하면 정규 부분군이다.
이거 판정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일미수 판정법에 의하면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고 K가 G의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맞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었죠. H나 K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정규인 걸 안다면 HK랑 KH는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HK는 G의 부분군인 걸 아는 상태인 거예요. 맞지? HK는 G의 부분군인 거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안쪽에 정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HK는 군이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얘가 뭔가 정규 부분군 그게 나온 게 HK가 내부 직접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내부 직접곱이 돼주려면 이 교집합이 항정어만 있어야 되지. 맞죠? 이 교집합이 항정어만 있어야 하잖아. 실제로 교집합을 한번 위수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위수를 봐보면 위수는 GCD H의 위수, K의 위수죠? 근데 H의 위수 10이고 K의 위수 21이잖아. 10과 21의 GCD는 얼마죠? 1이지. 1이니까 H 교집합 K는 뭐밖에 없다. 항동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H 교집합 K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부 직접곱 라는 거야. 맞죠? 그럼 요 내부 직접곱이 G의 순환 부분군이 되겠냐 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안 쓴 조건이 HK가 순환군이라는 조건 안 썼어.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HK가 내부 직접곱이라는 거는 보였습니다. 이라는 건 보였고 우리의 목표는 HK가 순환군이라는 걸 이용해서 HK가 순환군이라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맞죠? 근데 H가 순환군이라 했으니까 적당한 어떤 생성원이 존재하겠죠? 생성원. 그리고 K도 생성원이 존재하겠죠? K. 맞나요? 순환군이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빠르지 않죠? 자, 그러면은, H는 스몰 h로 생성이 되고, K는 스몰 k로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HK라고 하는 원소는 분명히 HK라고 하는 내부 직접곱의 원소가 돼요. 그쵸? 근데 내부 직접곱의 원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LCM H의 위수, K의 위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H의 위수는 이 생성의 위수니까
H가 지금 위수가 10이라 했잖아. 그 10이고요. 이게 10이고, K의 위수는 역시 K의 생성의 위수니까 K가 지금 위수가 21이기 때문에 10과 21의 최소 공배수죠. 근데 10과 21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210이죠. 근데 이 210이 지금 뭐냐면, 이 210이 H의 위수 곱하기 K의 위수죠. 맞지? 근데 이게 HK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HK가 HK의 부분군인데 이 위수가 같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위수가 같으니까 같은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HK는 HK로 생성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K는 진짜 순환군이다. 오케이? 됐죠. HK 생성은 꽤나 직관적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와씨, 1시간 남았어. 1시간 동안 몫을 해야 돼. 큰일이다. 칼춤 춰야 돼. 큰났어. 칼춤 춰야 돼. 그래도 해볼게, 여러분. 하는 데까진 해봅시다. 자, 생각열기 한번 볼게요. 생각열기. 자, 다음은 군의 부분군을 이용해서 새로운 군을 만든 활동 중에 진천이와 미진이가 나눈 대화이다. 나 진짜 군 G의 부분군 H에 대해서 좌익렬의 집합은 이 동치관계 이렇게 정의된 동치관계에 대한 목집합이야. 맞죠? 왜냐면 좌익렬은 동치류의 집합이니까. 그치? 목집합이야. 이 집합이 적당히 연산을 정의해준다면 군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변태적인 생각이죠? 너무 변태적이에요. 근데 미진이가 아하! 복집합으로 군을 만들었던 것처럼 목집합으로 군을 만들고 싶은 거구나. 내 생각에는 AH 연산 BH를 ABH. ABH라는 건 이거는 군 G에서 연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은 연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군을 이룰지는 모르겠어. 진짜. 괜찮은 방법인걸? 근데 그렇게 정의한 연산이 되긴 할까? 그치? 이게 연산이 되는지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G 모드 요 릴레이션 있을 때 지금 릴레이션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랑 Y 릴레이션이 Y 인버스 X가 H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어진 릴레이션이에요. 그때 목집합은 GH로 구해질 텐데 여기에 내가 연산을 어떤 연산을 줄 거냐면 AH BH를 ABH AB는 이제 여기서는 G의 연산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잘 정의가 되겠느냐? 또는 닫혀 있겠느냐? 그걸 봐야지
연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연산이 되려면은 닫혀있고 잘 정의돼야 되는데, 근데 닫혀있기는 닫혀있겠죠? 닫혀있긴 닫혀있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닫혀는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G의 원소 H 꼴로 대응이 된다는 거니까. 근데 잘 정의가 되냐? 잘 정의되냐?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AH라는 거는 대표 원소가 바뀜에 따라서 대표 원소가 바뀌었는데도 같은 집합일 수가 있다. 얘랑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 원소의 선택에 따라서. 왜냐면 동치류라는 거는 그 동치 관계에 있는 애들 다 모은 건데, 같은 애들 다 모은 건데, 이게 요 A의 동치류에 있으면 A 다시가 A의 동치의 원소면 이거는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치 간판만 바뀐 거라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AH랑 BH의 연산과 ADH죠. 그리고 A-H, B-H는 A-B-H인데 이게 항상 같을 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S4에서 부분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군을 저번에 봤었거든요. 1, 4, 2, 3 1, 2, 3, 4 1, 4, 3 이런 애가 있는데 일단 1, 2H랑 1, 2, 4H는 같아요. 같은 좌익렬을 같은 동치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지만 2, 3H는 2, 3H랑 같겠죠? 본인이니까. 이게 같은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은 관계인지 보면 되겠지? 1, 2랑 1, 2, 4랑 동치관계인지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1, 2, 4 인버스 1, 2가 H에 포함되냐를 보면 되는데 실제로 보여주면 얘는 1, 4이죠? 1, 4, 2, 1, 4, 2, 1, 2 인데 얘는 계산을 해주면 1은 2로 갔다가 2가 1로 갑니다. 1은 가만히 있는 거고 2는 1로 갔다가 4로 가요. 그 다음에 4는 2로 갑니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2, 4는 H에 포함이 되잖아. 여기 H거든요.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개가 동치관계에 있어. 1, 2랑 2, 4가 1, 2, 4가 동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잉여류를 만들어요. 같은 잉여를 만드는데 다 이때 우리가 정의한 연산처럼 연산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러면은 1, 2, 2, 3 H랑 1, 2, 3 H랑 1, 2, 4 H 2, 3 H 다 2, 3 2, 3 H 얘는 1, 2, 4 2, 3 H인데 자 얘는
얘는 1이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갔다가 2가 1로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1, 2, 3, H. 얘는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갑니다. 3은 2로 갔다가 2는 4로 가요. 4는 1로 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 2, 3, 4는 지금 1, 2, 3, 4는 H에 있거든요. 맞지? 1, 2, 3, 4 H에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H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H에 있는 애라고 했으니까 얘는 1, 2, 3, 4의 동치류라고도 볼 수 있겠지? 얘를 포함하니까. 그래서 얘가 H인 거야. 1, 2, 3, 4 H가 H인 겁니다. 근데 얘는 H고 근데 1, 2, 3 H는 보면 1, 2, 3이 H는 없거든요, 최소한. H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H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인류에 있다는 거죠. 다른 인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표 원소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 연산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관리를 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잘 정의되지 않는 연산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그러면 잘 정의되지 않으면 개꿀인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잘 정의되지 않으면 개꿀인 게 아니고 잘 정의된 조건을 찾아야 돼요. 대표 원소 선택 규칙을 줘야 되나? 자, 이거는 자, 정의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 원소를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그게 잘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찾을 거예요.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 연산이 잘 정의될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볼 건데요. 근데 보면 요 H는 저번 시간에 봤지만 얘 정규 부분군이 아니거든요. 얘는 정규 부분군이 아니에요. 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 뭔가 이제 정규 부분군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시를 보면 G에서 N으로 생성된 N 말고 6이랄까? 6으로 생성된 6으로 생성된 부분군으로 잘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셋, 넷 해서 맞아, 정규 부분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0, 1, 2, 3, 4, 5. 근데 여기에서는 이 지금 말하자면 얘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잘 정의가 되거든요? 한번 볼게. 여기서 3 동치류랑 지금 연산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5 동치류를 더한 거를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3 더하기 5 이렇게 주겠다는 거지. 얘는 지금 G에서 연산이고 얘는 지금 새 연산이에요. 새 연산 어디에서? G 모드 릴레이션에서 목재팝에서
근데 이게 8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근데 8은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게 8의 동치류인데, 8의 동치류는 2의 동치류랑 같죠? 6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애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모듈로 6이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치? 저번 시간에 봤듯이 여기에서의 릴레이션은 모듈로랑 똑같다 했죠? 모듈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얘가 연산이 되려면은 모듈로가 잘 정의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 예시를 봤을 때. 근데 모듈로가 잘 정의되는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쪽 방향 증명해 볼게요. 정규 부분군인 거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GH, G 인버스 임의의 G의 원소가 주어질 때 원소가 주어질 때 얘가 H라는 걸 보여줘요. 켤레랑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언급한 건데 이거를 보이기 힘들 때는 한쪽만 보여도 된다 했거든요. 왜냐면 임의로 가져온 G이기 때문에 한쪽만 보여도 이 양변에 이제 G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보인 거랑 같기 때문에 보인 거랑 같은데 근데 임의의 G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켤레에 포함된다 보인 게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한쪽만 보여도 된다 했고요. 근데 이거를 보이려면 뭘 보여주면 되냐면 부분 집합을 볼 때는 여기에서 뽑은 게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뽑은 게 여기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 임의의 H의 원소를 가져올 때 GH, G 인버스가 H에 포함된다를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원소의 임의의 원소를 택하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G의 원소랑 H의 원소 뽑아서 H에 포함된다고 볼게요. 자, 이 과정을 세워볼 건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일단은 이 H라 말하자면 H죠? 이 H는 H인데 얘는 이제 아까도 봤듯이 H가 H의 원소이기 때문에 스몰 H가 H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를 HH라 쓸 수 있겠지. 스몰 HH. 왜냐면 같은 동치류라는 뜻이니까. 동치한 게 있으니까. H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자, G 인버스 H는 G 인버스 H랑 같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얘가 지금 조건이에요. 얘가 지금 조건이야. 그러면은 얘랑 연산한 거랑 얘랑 연산이 같아야겠죠? H G 인버스 H가 얘는 EH니까 G 인버스 H인데요. 이렇게 해서 근데 얘랑
H, H, G 인버스 H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조건에 따르면. 얘랑. 근데 얘가 H, G 인버스 H죠? 얘가 같다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주면 이게 같은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 잠깐만.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치류가 같다는 거죠. 같은 동치류라는 거지. G 인버스의 동치류랑 HG 인버스의 동치류 같은 동치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치 관계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G 인버스랑 HG 인버스가 동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걸 반대로 써볼까? 어쨌든 반사적이니까 이렇게 일단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시관계 정의에 따라주면 G 인버스의 인버스 H G 인버스가 H에 포함되어야 되죠? 맞지? 근데 G 인버스는 뭐야? G 인버스는 G죠? G, H, G 인버스지? 그러니까 얘 H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얻었습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지금 요 좌익렬의 집합에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려면 잘 정의가 되려면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도 보여야 돼. 반대. 잘 정의되면은 정규 부분군이다 알 수 있고, 반대로 정규 부분군이면 여기다 쓸게요.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면 의미의 AH A'H고 BH가 B'H면 A, B, H랑 A', B', H가 같다. 이걸 한번 보입시다. 이건 쉬워요. 일단은 AH랑 A', H 그리고 BH랑 B'H가 같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H가 G의 정규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같다는 걸 보여야 돼요. 맞지? 그런데 이 말은 지금 A랑 A'이 동치관계에 있다는 거죠. 같은 동치로 있으니까. A랑 A' 동치관계에 있다는 건데, 동치관계에 있다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은 A가 A'H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A'의 동치류의 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죠. B가 B'H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A는 A'H1 또 B는 B'H2가 되는 H1, H2가 존재할 거예요. H 원소가. 그랬을 때 우리는 A, B, H랑 A', B', H가 같다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곱하면 되겠지? 곱하자. 곱해주면 A 프라임 H1, B 프라임 H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A 프라임 있고 요만큼, 자, 요만큼이 자, 볼게요. H1B 프라임이야. H1B 프라임은 HB 프라임에 들어간다 볼 수 있죠. 맞지? H1B 프라임은 HB 프라임의 원소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좌익렬을, 우익렬을 정의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H가 G의 정규라는 게 쓰이는 거예요. 정규 부분권이니까 얘는 얘랑 같아. 바꿔. 그러면은 H1 B 프라임은 B 프라임 H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H가 존재할 거야. 그래서 얘를 B 프라임 H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AB라는 친구가 A 프라임 B 프라임 곱하기 H의 원소로 써진다는 거야. 근데 얘는 분명하게 A-B-H의 원소거든요. 무슨 말이야? A-B-H의 동치류 안에 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치 관계에 있다는 거지. 동치를 포함이 되니까 AB랑 A-B-는 동치 관계에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B랑 A-B- 동치 관계에 있구나. 그러니까 같은 동치를 만들겠구나.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자,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정의된 연산이 잘 정의되려면 H가 뭐야 된다? H가 G에 뭐야 된다? 정규 부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그럼 얘가 잘 정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9는 이루겠느냐 이거예요. 9는 이루나? 지금 G모드 릴레이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지금 H가 G의 정규 부분이라 했어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연산을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정의된 연산을 정의를 해주면 근데 9를 이루냐 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테이션을 하나 약속을 할게요. H가 G의 정규 부분권일 때 GH랑 HC는 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같겠죠. 두 동치 관계가 똑같은 동치 관계가 되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우리가 G모드 H라고 쓰겠습니다.
G 모드 H. 요거는 H가 정규 부분군일 때 잉여류를 모은 거지, 잉여류. H. 맞아, 합동이 잘 정의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서 아까 G가 있고 G의 정규 부분군 6이 있었잖아. 얘는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6가지 잉여류가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요 집합을 G 모드 6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제 G 모드 릴레이션이라 하면 이거를 구분을 한다는 거니까 그 동치 관계를 어떻게 주냐 그거를 구분을 한다는 건데 정규 부분권에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연산을 줬을 때 군이 되는지를 볼게요. 군이 되는지. 군이 되는가. 자, 먼저 결합 법칙이랑 항쟁원이 있는지, 여건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군이 되는지를 보려면. 근데 결합 법칙이 되는지는 패스할게요. 결합 법칙 되는지는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패스. 자, 항쟁원 여건 보겠습니다. 항쟁원 여건. 자, 항쟁원. 항쟁원은 뭘까? 봐주면, AH랑 연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한 연산 방식에 따르면 AH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AH, EH니까 AEH에서 AH겠지. 근데 얘는 EAH니까 EH, AH죠? 그래서 H, AH가 됩니다. 그니까 요 이제 집합에서는 요 목집합 위에서는 항대원이 H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H다. 항대원이 H다. 알 수 있는 거고 흥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AH 그다음 A 인버스 H는 그 정의에 따르면 A 인버스 H고 얘는 EH죠? H입니다. 근데 EH는 A 인버스 AH라 쓸 수 있고 A 인버스 H, AH니까 그래서 AH의 여권은 A 인버스 H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AH의 요거는 A 인버스 H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결합법칙 되고 항정원이 있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군을 이뤄요. 그래서 요 군을 우리가 인여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여군, 목군, 상군. 영어로는 팩터 그룹 아니면은 쿼션트 그룹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정리 박스 한번 볼게요. 정리 박스, 정규 부분군의 다른 정의. 정규 부분군 정의가 뭐였냐면 N이 G의 정규 부분군이다. 정의가 뭐였냐면 먼저 그거였죠? 좌익렬류, 우익렬류 같다. 좌익렬류랑 우익렬류가 같다.
이게 정이었고, 첫 번째 다른 정의는, 맞아. GNG 인버스가 n이다. 플랫. 그 다음에 정규 부분군 이제 두 번째 정규 부분군의 정의.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 어떤 부분군이 있을 때, 이거의 좌익렬의 집합. 이건 목집합이죠. 목집합. 어떤 릴레이션이냐면, 지금 얘는 좌익렬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준 목집합인데, 그때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요 연산이, 요게 연산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H가 G의 정규 부분군인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맞아요. 사실 근데 다들 봐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듈로 H에 대해서 연산이 잘 정의되냐 비슷비슷한 얘기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익력운은 방금 봤듯이 군 G의 정규 부분군이 있을 때 G모드 N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G모드 약속을 합니다. 정규 부분군이면 좌익렬이랑 우익렬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목집합이 같은 집합이 돼요. 그래서 이 집합을 G모드 N이라고 쓰고 이 G모드 N은 이 연산에 대해서 군을 이룹니다. 군을 이루는데 이 군을 바로 N에 대한 G의 익력군이다 또는 목군, 상군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방금 봤듯이 이 익력군의 항등원과 여건은 익력군의 항등원은 n이고 G모드 n의 항등원은 n이고 그 다음에 GN 원소죠? GN은 G모드 n의 원소입니다. 이 원소의 여건은 GN의 여건은 G 인버스 n이다. 이거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군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 군과 군의 원소의 미수를 또 봐야겠죠. 자, G 모드 N. 얘는 정규 부분군이고, 여기에 이제 익렬유 연산을 줘서 우리가 익력운을 정의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요때 익력운의 위수. 자, 익력운의 미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치, 지표지. 왜 지표일까요? G를 지금 주어진 릴레이션으로 자른 건데 이렇게 자른 건데 얘가 지금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하나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G모드N의 원소의 개수는 요 동치료의 개수, 그러니까 익렬의 개수가 돼. 근데 익렬의 개수는 우리가 지표라고 정의한다 했잖아. 그치? 익렬의 개수이기 때문에 지표랑 같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G가 유한군이면은 우리가 라그랑지 정리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죠? 지표의 개수는 위수로 나누면 된다. 이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G모드 N의 미수는
G의 위수 나누기 N의 위수다. 너무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완전 중요해. 이거는 우리 수교 친구들 있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원소의 요 잉여군의 원소의 위수. 잉여군의 원소의 위수. G에는 잉여군의 원소죠. 잉여군의 원소의 위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그냥 위수의 성질 쓰면 돼요, 여러분. Gn의 위수라는 건 Gm을 m제곱해서 항등원, 여기서 항등원 n이었죠? G모드 n의 항등원. 요거인 가장 작은 자연수. 이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GM의 n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정의한 그 잉여군의 연산에 따르면 GM의 n이겠죠. 근데 이게 GM의 n이 n이랑 같다는 거는 동치로가 같다는 거니까 GM이 n에 포함되면 돼요. GM이 n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GN의 미수는 뭐가 되냐면 B를 거듭 제곱해서 N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인 그러니까 처음으로 N에 들어가게 하는 그 횟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G를 계속 거듭 제곱을 해서 N에 딱 처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미수를 찾으라는 거는. 거듭 연산을 해서 언제 처음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G의 위수를 알 수가 있잖아. G의 위수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G의 위수가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G의 위수가 n이면 G의 n제곱이 항등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G의 n제곱의 n은 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 GN의 위수는 얘는 GN의 n이니까 GN의 위수는 n의 약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n은 G의 위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냐? 이거 지우고 GN의 위수는 G의 위수를 나눈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전 대박 짱짱 중요 짱짱 완전 대박 스박스 중요해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 교재도 없습니다. 참고인데 이거를 요 두 개를 둘 다 만족을 해야 하잖아요. 둘 다 만족을 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 굉장히 직관적인데 GN의 위수는 일단 G의 위수 약수해야 돼. G의 위수 약수해야 되는데 N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구하려면 N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실 실제로 G의 생성 있죠? G의 생성과 N의 교집합
앞에 위수를 나눠주면 돼. 그래서 요게 사실 이 뜻이에요. 요 두 가지 성질을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요, 참고.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라는 건데 싶을 수 있거든. 교집합을 구하기 쉬울 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여러분? 얘는 거듭 제곱해서 n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의 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 gn의 위수는 g의 위수를 나눈다 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됐죠? 일단 시간상 문제 8이랑 여기 인여군의 성질은 다음 시간 할게요. 6번, 7번만 하겠습니다. 6번, 7번. 역시 오늘도 다 하지 못했구나. 6번, 7번 한번 해볼게요. 자, 대칭군 S4에 정규 부분군 V가 있습니다. 이때 S4 모드 V의 위수와 1, 2, 3 V의 위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쉽지? S4 V의 위수, S4 모드 V의 위수는 S4의 위수 나누기 V의 위수죠? 24 나누기 6이야. 4팩이니까. 그래서 4가 되고요. 자, 1, 2, 3 V의 위수는 뭐예요, 여러분? 1, 2, 3의 위수는 1, 2, 3을 거듭 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산을 했을 때 언제 처음으로 V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1, 2, 3 1은 1, 2, 3일 거고요. 1, 2, 3 제곱은 1, 3이죠? 저번 시간 했던 거지? 1, 3의 제곱은 1, 3이다. 1, 2, 3 제곱은 1, 3이다. 그리고 1, 2, 3의 세제곱은 얘가 위수가 3이잖아. 위수가 3이잖아? 그래서 항등치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들어간 게 3이죠, 3. 처음으로 이제 세 번 연산을 해야 V에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얘 위수 3인 거예요. 아, 잠깐만. 반대로 썼네. 24 나누기 4. 24 나누기 4니까 6이죠? 6. 됐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덧셈군 G4, G6에 직접곱이 있어. 직접곱이랑 인여군이랑 같이 엮어서 내는 문제가 많아요.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은 G4 곱하기 G6 모드 2, 4의 생성에 나눈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규 부분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이거 정규 부분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아벨군이요. 맞아. 아벨군의 부분군은 아벨군이고, 아벨군의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니까. 그죠? 아벨군 직접 곱 아벨군이니까 아벨군이고, 아벨군의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니까,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4 더하기 지6 그리고 2, 4의 생성의 미수. 근데 지4 곱하기 지6은 4 곱하기 6이죠? 4 곱하기 6이고 그 다음에 2, 4의 미수는 뭐예요? LCM 2의 미수, 4의 미수죠. 맞지? 근데 2의 미수는 G4에서 2의 미수는 2고 G6에서 4의 미수는 얼마죠? G6에서 4의 미수? 3. 3이니까 LCM 2, 3은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6분의 4 곱하기 6이니까 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여군의 미수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원소 1,1 더하기 2,4의 생성의 미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얘는 뭐냐면 1,1을 거듭 연산해서 덧셈 구이니까 거듭 연산은 덧셈 배수겠죠, 배수? 얘가 언제 2,4의 생성에 처음 들어가는지 가장 작은 m을 구해주면 됩니다. 맞죠? 됐을까? 그러면은 일단 1,1은 2,4의 생성 2,4의 생성은 2,4의 배수의 집합이거든요. 배수의 집합인데 여기서 봤듯이 그 원소에 계신 6개예요. 6개입니다. 근데 1,1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집합은 2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2의 배수, 4의 배수 있는 건데 1,1은 여기 못 들어가겠죠? G4에서 2의 배수, G6에서 4의 배수 이렇게 있는데 안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가 G4에서 2의 배수는 뭐죠? 이거 우리가 1따여서 했던 거죠? G4에서 2의 배수 0, 2, 4 0, 2 0, 2 그 다음에 G6에서 4의 배수는 뭐죠? 0 0, 4, 2 0, 2, 4 이렇게 되죠. 1따여서 배운 거예요. 4, G6 2, G4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 1,1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번 연산한 2,2는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얘는 2,4의 생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게 횟수가 2번째죠. 2번 거듭 연산을 해주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미수가 2라는 거예요.
미수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한 다음에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2-2단으로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슈. Oh, yes.